진정한 충성은 때로 가장 고요한 순간에 가장 큰 소리로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침묵의 위대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낯선 한국 땅에서 한 외국인 가족이 겪어야 했던 불안과 외로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잠재운 한 마리 진돗개의 경이로운 헌신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그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영국 외교부 소속 인권 담당관으로 임신 5개월의 몸으로 한국에 파견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던 순간의 막막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눈에 익숙지 않은 한글 간판의 물결, 귓가를 스치는 낯선 언어의 소용돌이, 그리고 공기 중에 스며든 서구와는 다른 독특한 정서까지 모든 것이 저를 이방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병원을 찾고 집을 구하는 모든 과정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 앞에서 번거롭고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겨우 보금자리를 마련했지만 마음속 고립감은 시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심리적 안정이 절실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한국인 동료가 제게 뜻밖의 제안을 건넸습니다. 지역동물 보호소에 한번 가보라는 것이었죠. 반려동물이 있으면 정서적으로 큰 위안이 될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동료의 따뜻한 권유에 이끌려 찾아간 보호소는 수많은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저마다 새로운 가족을 찾으려는 간절함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유독 시선을 끄는 고요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가장 구석진 곳에 자리한 한 마리의 중형견. 다른 개들처럼 짖거나 매달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저와 눈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깊은 눈빛은 단순한 동물의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 영혼의 불안함과 외로움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통찰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이끌림에 사로잡혔습니다. 보호소 직원은 그 개의 이름이 진이며 한국의 천연기념물이자 한 번 주인을 정하면 평생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유명한 진돗개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고요한 존재야말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동반자라는 것을, 낯선 땅에서의 불안감을 잠재워줄 수호자라는 것을요. 입양 절차를 마치고 진을 집으로 데려온 첫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은 조심스럽게 제 침실로 다가와 저의 불룩한 배 주위의 냄새를 섬세하게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오랜 약속이라도 한 듯 제 배 옆에 조용히 몸을 눕혔습니다. 그 행동에는 어떤 경이로운 본능적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감지하고 그 생명을 지키겠다는 무언의 맹세를 하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로소 한국 땅에서 처음으로 깊은 안정감을 느끼며 잠들 수 있었습니다. 진의 따뜻한 체온과 고요한 숨결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을 주었습니다. 딸 릴리가 태어나 집으로 돌아온 날, 진은 아기 침대 곁에서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등장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본능적으로 아는 듯했습니다. 릴리의 작은 손이 자신의 얼굴을 향해 뻗어왔을 때 평소 경계심이 강하던 진은 미동도 없이 그 작은 손길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진은 릴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말이 없는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이면 기적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새벽에 릴리의 상태를 확인하러 방에 가보면 어김없이 진이 먼저 아기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릴리의 야간 경호원 역할을 자처한 것입니다. 외교관으로서의 제 업무는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불법 체류 아동학대라는 민감한 인권 문제를 다루게 되면서 밤늦게까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고되고 지치는 시간 동안 지는 늘 제 책상 밑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따금 지친 제 손에 자신의 코를 살며시 비비며 건네는 위로는 세상 그 어떤 격려보다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제 주변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의 가해자 측에서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무렵부터 진의 행동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소 온순하던 진이 밤마다 집안을 순찰하듯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창문과 현관문을 오가며 바깥의 미세한 소리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릴리를 학교에 데려다주던 길이었습니다. 진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는 길가에 주차된 짙은 선팅의 검은 승용차를 향해 낮고 이협적인 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차 안은 보이지 않았지만 진은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한 기운을 분명히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지만 진은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았고 결국 우리는 다른 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며칠 후 진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건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익명의 협박 메시지가 도착한 것입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의 이상 행동은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위험의 징조를 먼저 포착하고 우리에게 보내는 절박한 신호였던 것입니다. 위협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온라인에 릴리의 학교 사진이 유포되었고 며칠 뒤에는 현관문 앞에 릴리가 아끼는 인형이 목이 잘린 채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을 감시하며 릴리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진은 24시간 그림자처럼 릴리 곁을 지켰습니다. 릴리가 잠들면 침대 옆 바닥에서, 릴리가 깨어나면 이미 그 주변을 경계하며 마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전문 경호원처럼 완벽한 방어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마을 이웃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동네 어르신들께서 산책이나 텃밭 가꾸기를 핑계로 우리 집 주변을 묵묵히 지켜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어르신은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인이면 어떻소? 우리 동네 이웃인데 우리가 지켜줘야지. 국적을 넘어선 따뜻한 공동체 의식, 바로 한국 사회의 깊은 정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순간은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학교 앞에서 잠시 시야가 가려진 찰나 릴리가 그 검은 승용차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진은 절규하듯 짖으며 차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CCTV에도 단서는 희미했고 시간은 절망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진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앞발로 미친 듯이 긁으며 어서 밖으로 나가자는 절박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이 릴리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강한 직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경찰 대신 진을 믿기로 했습니다. 차에 진을 태우자 그는 놀라운 방향 감각으로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내를 벗어나 외곽의 낯선 도로를 따라 한참을 달렸습니다. 마침내 낡은 창고들이 밀집한 지역에 이르자 진은 특정 폐창고 앞에서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견도 찾지 못한 단서를, 오직 릴리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진이 찾아낸 것입니다.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목줄을 끊고 창고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맹렬한 기세였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납치범이 칼을 든 채 공포에 떠는 릴리에게 다가서는 순간 진이 썩은 창고 문을 부수고 폭풍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진은 단 한 번의 지짐도 없이 소리 없는 분노로 납치범의 칼 든 팔을 정확히 물어뜯었습니다.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납치범이 휘두른 칼날이 진의 옆구리를 깊게 스치고 말았습니다. 하얀 털 위로 선홍색 피가 번져갔지만 진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릴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침묵 속에서 보여준 가장 위대한 용기였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상황은 이미 종료된 후였습니다. 저는 피를 흘리는 진을 끌어안고 릴리의 무사함에 오열했습니다. 진이 아니었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동물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진의 상태는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수의사는 장기 손상이 심해 회복이 어렵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진은 의식이 희미해지는 중에도 저희를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다해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깃든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은 원망 없는 오직 가족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한 영웅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품위를 잃지 않은 한국적인 위로움을 온몸으로 보여준 숭고한 죽음이었습니다. 병원 앞에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경찰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진의 영웅적인 희생 앞에 경례를 올렸습니다. 경찰서장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진에게 대한민국 경찰의 이름으로 공식 감사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그는 단순한 충견이 아니라 생명을 구한 영웅입니다. 한 마리의 개에게 국가 공권력이 최고의 예우를 표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진의 이야기는 한국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국적을 넘어선 그의 희생의 깊은 감동과 애도를 표했습니다. 진을 잃은 슬픔 속에서 저는 다시 그를 처음 만났던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진의 빈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겠지만 어쩌면 그의 흔적을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또 한 번의 기적을 마주했습니다. 예전 진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그와 똑같이 고요한 눈빛으로 저를 응시하는 또 다른 진돗개가 있었습니다. 보호소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바로 진과 함께 태어난 형제였습니다. 릴리도 그 개를 보자마자 외쳤습니다. 엄마, 저 아이 진이랑 똑같아요. 외모뿐만 아니라 그 침착하고 품위 있는 태도까지 모든 것이 진의 환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주저없이 그를 입양했고 그의 이름 또한 진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진을 집으로 데려온 첫날 밤 또다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듯 자연스럽게 릴리의 방문 앞을 자신의 자리로 삼고 경계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진, 내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충성이 아니었어. 그것은 사랑이었어. 가족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친 그 숭고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세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한국 땅에서 만난 한 마리의 진돗개는 제게 국경과 종을 뛰어넘는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는 새로운 진과 함께 저희 가족의 삶 속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